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데 가고 싶으면 가는 건 네 자유야. 오고 싶은데 오는 거는 면접을 봐야 돼. 그렇지? 근데 시험 보기 위해서 나 여기 가겠습니다 하면 받아줄 사람 하나나 있을까? 참, 이게 내가 도대체. 그렇지?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뜻을 맞춰서 뭘 해본다라고 안 하고 나는 여기 와서 근무 평정 잘 받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저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줄 사람. 나는 그러면 안 받아주겠다. 뭐 이게 또 판단이 안 돼? 야, 그럼 수사과장 어떡할게요? 아니 지금 나한테 그 일이 닥쳤다고 지금 가정을 했잖아. 어떡할 거예요? 그 옆에 과장, 형사과장. 예, 형사과장. 과장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자기 소견을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내가 직원을 선발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직원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어. 그 선발해서 뽑았어. 아무 관계 없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정권자인데 그 결정을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야. 그러니까 나보고 과장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뽑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한 평상시 훈련이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뭘 얘기하겠나? 아무것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그걸 물어보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이해 안 됩니다. 다시 물어서 이해되게 해서 뭘 하든지 내 의견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더 나가면 갑질한다고 할 테니까 이 정도로 이건 하고, 기본적으로 가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잡을 권리가 없어요. 가게 두세요. 오는 사람은 직원은 과장 몫이 아니잖아. 계장 밑에 반장이 구조적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계장 몫도 아니야. 계장은 반장을 뽑고 반장이 그 직원을 뽑는 거지. 근데 경감 이하가 한 통으로 묶여 있으면 경감 이하를 전부 계장이 뽑으면 되니까 그거는 계장이 결정권자예요. 근데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장이 판단이 안 돼서 이 사람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계장이 왜 그것을 결정 못하는지 과장인 네가 계장을 진단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장이 결정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 중에 누구를 뽑아라가 아니고 그 사람을 내가 면접 봐서 내가 뽑아주는 게 아니고 그 계장이 바르게 면접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줘서 그 사람이 면접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밑이 전부 통통 비었다니까요. 바닥을 받쳐주는 게 실체가 없어요. 어느 순간 어떤 환경에 우르르 무너질지 모른다고. 그 무너지면 나는 같이 그냥 꼬라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아랫사람들이 받쳐주지 않는데 너 혼자 어떻게 가서 위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안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밑에서 그냥 휙 날아가 버리면 나는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떨어져 버린다니까. 자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는 동안 카톡으로 연락 와서 보고 못 받았다고 그게 해명이 되는 소리야? 그지? 그냥 자다가 날아간다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우리가 뭘 지금 하고 있느냐고. 그런 환경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같이 근무하는 너하고 나하고 어떤 신뢰관계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하라는 거야. 최소한 어떤 마인드로 우리가 같이 1년을 살아낼 거냐라는 거예요. 기초적인 마인드도 형성 안 돼서 너는 내가 부려먹으면 되는 사람, 너는 내가 지시하면 따르면 되는 사람, 이런 관점으로 해보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경찰관들이 승진에 목매게 하고 그 승진을 하기 위한 이 조건을 찾도록끔 그런 좋은 환경만 찾아가게끔 방치한 게 누구냐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고 주변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승진 못해서 안달병이 날까?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떻게 돌파해 나갈 방법도 없고, 근데 시험 보면 승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시험이라도 봐서 내가 어떻게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로 가면 내가 뭔가 뜻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건가? 여기서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승진해 온 사람, 그런 생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해서 총경까지 와보니 총경이 할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뭐 대단한 게 있는 사람, 내가 일하면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 일만 하면 돼요. 나한테 주어진 그 일만 하면 돼. 그리고 그 환경에 맞는 부류의 사람과 그 범주의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근데 네가 한 단 올라가면 그 사람들을 내가 이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라. 한 단 더 올라가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너 이거 알고 가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갖추지 않음의 절벽이지 네가 힘이 없음의 절벽이 아니라니까요. 힘을 가지고 내가 이 벼슬로 여러분들이 교육이 저절로 되면 내가 뭔 걱정을 하겠어. 그지? 계급장만 들고 다니면 딱 여러분들이 교육이 되는데, 어? 자기 일 못하던 사람도 이 계급장만 내가 흔들어 대면 여러분들이 자기 일 할 텐데, 내가 뭐 한다고 일주일에 3번씩 여러분들 여기다 불러놓고 목이 터져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안 되니까. 계급장으로 흔들어서 하던 시대 끝났다니까. 왜? 지휘 명령이 안 통해. 지휘 명령이 통하려면
그 지휘 명령이 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각각이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각각의 아랫사람들이 실력을 갖추지를 못했어. 내 말을 받아서 구현할 실력이 안 돼 있다니까. 그 실력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말한 대로 못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이게 전부 갑질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윗사람들은 나가는 이유가 전부 갑질로 나가요. 내 못난 걸 모르면 여러분들 다 갑질로 아웃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갖춘 작은 힘이나마 그걸 가지고 내 아랫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라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내가 줄 수 있는 내 실력을 갖추라니까. 뭘 시키려 하지 말고. 그래서 아랫사람하고도 의논해야 되는 거예요. 지시 명령 시대 끝났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아랫사람하고 의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랫사람한테 부탁하고 의논할 일 없어도 돼요.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자는 소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을되기 싫어서. 내가 뭘 하자는 걸 안 해도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들이 넘쳐나.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열중시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받는 압력이 줄어들 테고, 그 압력이 줄어들으면 그 줄어든 만큼 여유가 생길 거고, 그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야. 그렇게 하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일을 못 찾으면 나한테 의논하러 오겠지. 의논하러 올 때 또 내 의견을 얘기해 주면 되지. 그래서 합의되는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때 이루어지겠지. 제가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계장들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일을 해야 되는 현장 근무자들한테 많은 시간을 부여해 줘야 돼요. 현장 경찰관들 위에서 뻘짓거리 하는 거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해요. 그래 놓고 제대로 안 한다고 또 핀잔 주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 시기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비난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어찌 저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가? 어찌 저런 생각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방치돼서 이렇게 돼 있는가? 그거를 나 자반성을 잡고 들어가야지 그것을 그 사람들 뭐라 할 일 아니라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을 청해 오지 않는데 네가 나설 일 없어요. 나서 봐야 상대로부터 천덕꾸러기나 되지 하나 쓸모있는 사람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받으러 오기 전에는 입을 다무는 게 상책이에요. 입을 열면 전부 갑질인 줄 알면 돼요. 3일이 됐든 3일도 안 되면 하루씩이라도 입을 닫으세요.
하루 안 되면 반나절이라도 입을 닫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힘을 키워나가면 그것이 하루가 될 것이고, 하루가 연장돼서 힘이 자라면 3일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 거고, 3일을 지켜내다 보면 한 7일은 지켜내질 테고, 그렇게 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쓸데없이 입 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나 자신을 수련해내지 않으면 내 주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돼요. 이 제복을 걷고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내 주위에 사람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그 상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제 얘기를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입만 닫으면 최소한 1년에 한 사람은 생겨요. 그 입 닫는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퇴직 3년 남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와 대화가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셋만 있으면 퇴직하고 나서 재밌어 죽어요. 지금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건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니까 자꾸 아랫사람들 간섭질하는 거예요. 내 에너지는 어디다 써야 되고, 누군가가 정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에너지가 교류가 안 되니까 상대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간섭은 상대를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은 상대는 나하고 멀어지는 게 본연이에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오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일 아닌 거에 자꾸 끼웃거리지 말고, 내 일 아닌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 것이 내가 했어야 될 일인데, 저 일들이 왜 저렇게 방치돼서 오늘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잡혀 나갈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